안녕하세요, 굿맨입니다. 오늘 제가 갑자기 웬 스큐브를 들고 왔나 싶으시겠지만 자, 짜잔, 요거는 자 이제 손과 같이 보여드려야 되겠죠. 자, 제 손 이만한데 자, 이 손으로 덮여지지 않을 만큼 큰 스큐브입니다. 자, 이게 일반 스큐브예요. 이게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 자, 이렇게 돌려보면 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언박싱 영상 보신 분은 알겠고요. 못 보신 분들은 이 세상에 이런 큐브도 있나 싶으실 거예요. 장난 아니죠? 뭔가 약간 확 찌그러진 것 같죠? 이름은 이제 빅 잠시만, 제가 얘 이름이 헷갈려요. 빅 큐브 스퀴시드 큐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퀴시드가 제가 찾아보니까 찌그러진 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큰 찌그러진 큐브다 라는 이름이고요. 이 큐브 같은 경우는 일반 스큐브랑 똑같아 보이지만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재미도 있고, 그리고 일단 생긴 게 좀 독특하잖아요. 그래서 보는 재미는 있으실 것 같아서 한번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니까 영상 보시면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큐브 특징 간단하게 보면요, 일반 스큐브랑 일단 구성은 똑같습니다. 센터, 그 다음에 코너. 이 스큐브가 그렇잖아요. 센터와 코너로만 딱 돼 있는데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있는데 일반 스큐브 같은 경우, 자, 일반 이 스큐브는요, 센터 조각이 방향성이 없습니다. 방향성이 없는데 코너가 삼색인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코너가 삼색인 건 똑같은데 이제 이 문제가 뭐냐면 이 센터 조각이에요. 센터 조각이 딱 보시면 알겠지만 사다리꼴 모양이죠. 사다리꼴 모양이라는 건 얘랑 달라요. 얘는 마름모, 그러니까 정사각형이죠.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방향성이 존재하지 않지만 얘 같은 경우는 방향성이 존재한다. 그래서 일종의 얘가 뭐랑 똑같냐면은 이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333 큐브랑 이 피셔 큐브의 차이. 333 큐브가 센터가 평면인데 피셔 큐브는 센터가 이 센터 조각이 이색으로서 이게 센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향성을 가지면서 이제 뭔가 독특한 특성이 생기는 만큼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센터 조각이 방향성이 있게 됨으로써 또 일반 스큐브에서 느낄 수 없는, 볼 수 없는, 그리고 평소에 생각해보지 못했던 이 센터 조각의 방향성을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재미있는 큐브입니다. 일전에 이제 제가 올려드린 영상 중에 컨테이너 큐브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스큐브를 응용한 건데 그 큐브랑 이 큐브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얘가 좀 더 직관적이죠. 아무래도 더 모양도 재밌고. 자, 그래서 일단 스큐브 여러분 초급반은 최소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오늘 제가 설명하도록 할 거니까요. 공식 설명 같은 거 따로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서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건 뭐 특별한 공식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자, 바로 섞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게 섞는 과정을 보여드리면 되게 야, 세상에 이렇게 뭔가 되게 착시가 심한 이런 큐브도 있어 싶으실 거예요. 제가 잠깐 섞었는데 불구하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엄청나게 뭔가, 네, 이게 막 모양 변환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좀 착시가 되게 심합니다. 그리고 이게 처음에는 이 회전면도 맞추는 것도 헷갈려요. 이게 맞는 것 같잖아요. 맞는 게 아닙니다. 이게 센터 조각들이 어긋나야 되기 때문에 잠깐 섞었지만 꽤 많이 섞였죠?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얘는 맞아버렸네요. 좀 더 섞을게요. 자, 지금부터 제가 맞추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는요, 흰색면 기준으로 1층 코너 맞추는 건데, 제가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오늘 그거 설명드리는 날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요거 하나를 기준으로 보면 얘가 마침 있네요. 요 옆에 걸 맞출 때는 얘가 들어갈 코너 조각은 이 둘 중에 하나에 무조건 있는데 주황색이니까 얘 주황색이 들어간 이 조각이 들어오겠죠. 그럼 얘는 이 자리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방향이 틀렸다. 그러면 얘가 이 자리나 이 자리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자리 있으면 위를 보고 이러면 안 돼요. 위를 보고 있으면 안 되고 반대쪽, 그럼 이쪽 자리로 갔을 때 앞을 보면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옆으로 틀어준 다음에 얘를 들어오고 틀어진 조각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맞추는 게 있죠. 이게 스큐브 초급반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설명드리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맞출 거다만 보여드리는 거고. 자, 그러면 얘도 똑같은데요. 흰색 면을 기준으로 맞출 거예요. 그러면 지금 흰색면 요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들어갈 코너 조각은 100% 어디냐면은 옆에 어딘가는 있어요. 어딘가는 있는데 문제는 그냥 존재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게 이 방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얘랑 맞으려고 그러면 흰색인데 뭔가 넓은 조각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흰색인데 넓은 조각이 지금 이 자리에 없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반대쪽에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다면 돌리다 보니까 얘가 하나가 맞았네요. 어쨌든 하나를 맞았으면 이 하나를 기준으로 맞추면 돼요. 그럼 얘가 흰색이 맞았으면 얘가 옆에 초록색이 들어간 건데 얘죠. 얘인데
지금 보시면 이게 바닥이에요. 그리고 코너 자리, 얘가 코너 자리, 여기가 코너 자리, 요 세 개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요거 얘를 기준으로 요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위를 보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아니라 지금 일로 들어오면 방향이 틀린 거고, 요 반대쪽으로 가서 여기가 반대쪽이거든요. 아, 참 여기가 요 코너가 있으니까 요거 반대쪽이에요. 여기서 얘를 위로 교정을 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맞추는 방법은 똑같은데 다만 요게 이제 착시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요게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또 맞았고 얘도 바로 맞아 버렸네요. 아이고, 맞으면서 너무 많이 맞았네요. 자, 위쪽은 제가 조금 어쨌든 여기 1층 완성했고 요거는 제가 좀 섞고 오겠습니다. 자, 그럼 2단계는 뭐겠어요? 요 2층에 이제 코너의 방향을 맞추는 건데, 또 스큐브의 특성상 코너에 여기 1층을 맞추면요, 2층의 코너는 위치는 무조건 맞습니다. 방향만 틀리는 거고, 방향이 틀리는 경우는 세 가지 있죠. 다 맞거나, 그걸 제외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처럼 두 개가 맞거나 네 개가 다 틀리거나. 자, 두 개가 틀린 경우는 이렇게 놓고 하는 겁니다. 왼쪽 아래가 옆을 보고요, 오른쪽 위가 위를 본 상황. 이 상황에서 슬래지 해머. 요 두 코너를 가지고 오른쪽 내리고 왼쪽 내리고 오른쪽 올리고 왼쪽 올리고 요걸 쓰는 겁니다. 한번 쓰고 나면은 네 개가 다 틀리게 바뀌었고, 요 상황에선 요렇게 왼쪽은 위아래로 이렇게, 그 다음에 오른쪽은 옆을 본 상황에서 방금 했던 요거 슬래짐을 또 쓰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내리고 왼쪽 내리고 오른쪽 올리고 왼쪽 올리고. 자, 그럼 코너 방향이 다 맞게 됩니다. 자, 이거를 여기서 해줄 건데요. 자, 지금 여기 흰색이 맞았으니까 저 코너 먼저 보면 딴 거 요거 센터 조각이고 얘가 코너거든요. 센터 옆에 있는. 그럼 두 개가 맞고 이 노란색이 아니잖아요. 두 개가 틀린 거예요. 그럼 아까와 같이 그럼 이렇게 지금 현재 여기가 센터가 좀 헷갈리시겠지만 요거 네 개, 코너 네 개가 있으니까 왼쪽 아래가 이쪽 왼쪽을 보고 오른쪽 위가 위를 보는 요 상황에서 요 코너 두 개로 슬래짐을 쓰는 겁니다. 오른쪽 코너를 내리고, 요 센터 조각과 확실히 회전면이 좀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 코너 조각 요거 했으니까 요거죠. 얘를 왼쪽 내리고, 얘 센터가 이 자리로 오면 됩니다. 그래서 요 코너가 요로 바뀌었죠. 그래서 오른쪽 올리고, 그 다음에 요 코너로 올리고, 요렇게. 그러면 뭐가 되게 섞인 것 같잖아요. 섞인 게 아닙니다. 흰색 틀어짐 없죠. 그러면서 코너 조각이 4개가 다 틀린 걸로 바뀐 거고, 자, 그러면 이번에 왼쪽이 위, 여기, 요렇게 보고요. 오른쪽은 요렇게 보는 거죠. 이게, 그래서 처음에 하시는 분은,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게, 스큐브랑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사실 다른 점은 하나도 없습니다만 처음에 요거를 보시는 게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왜 이렇게 다 맞아버렸나요? 어쨌든 간에, 자, 요 다음 단계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 단계는 센터를 맞추는 건데, 센터는 이제 흰색을 기준으로 위를 먼저 맞추고, 그 다음에 옆면에 맞춥니다. 맞출 때는 공식도 아주 간단한 공식입니다. 여기를 가운데 기준으로 뒤에가 위로, 위에가 앞으로, 앞에 게 뒤로 이렇게 3사이클을 도는 거죠. 그래서 노란색 이렇게 하면, 여기서 슬래지 해머 했던 거,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내리고 왼쪽 내리고 오른쪽 올리고 왼쪽 올리고, 그 다음에 180도 그대로 큐브 돌려서 다시 똑같이 오른쪽 왼쪽 오른쪽 내리고 왼쪽 내리고 오른쪽 올리고 왼쪽 올리고. 자, 그렇게 하는 거죠. 요 마지막 한 번 더 맞추면 끝나게 되겠어요. 자, 파란색이 일로 올라오는 게 뒤에 게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가 파란색 오고 빨간색 가서, 그러면 슬래지 해머, 아이고,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그 다음 180도 돌려서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다 적용을 해볼 텐데, 일단은 노란색은 맞은 상황이에요. 틀렸으면 한 번 더 하면 되고, 이제 맞았다 치고 어차피 뭐 똑같은 거니까, 자, 마지막으로 얘를 맞추면 되겠죠. 자, 맞추면 되니까, 자, 주황색이 일로 오고 초록색이 가는 거니까 요 상황인데, 자, 요걸 잘 보셔야 돼요. 항상 코너가 헷갈리니까 코너 두 개 요겁니다. 자, 오른쪽 내리고 센터 올라왔죠. 그 다음에 요 코너로 바뀐 거예요. 아이고, 코너가 더 하나 여기까지 와야 돼요. 그 다음에 왼쪽 내리고, 그 다음에 요 오른쪽, 얘 오른쪽 코너가 바뀌었죠. 오른쪽 올리고, 그 다음에 요거 왼쪽 자리죠. 이게 왼쪽 올리고. 그리고 아마 처음 하시는 분은 여기서 이게 되게 헷갈려서 많이 틀리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서 요게 앞에 쪽 코너고 요게 뒤에 쪽 코너죠. 180도를 돌려서, 자, 요 코너 이제 오른쪽 왼쪽입니다. 오른쪽 내리고, 그다음에 요게 왼쪽 코너예요. 그러면 왼쪽 내리고, 이제 오른쪽 코너 자리죠. 두 개니까 오른쪽 올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요거 왼쪽 올리고 요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두 번 정도 해요. 그래서 노란색 코너 맞출 때 한 번 하고 옆면 맞출 때 한 번 하고 운 나쁘면 3번까지도 하게 되는데,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 스큐브는 끝나는데, 자 이제 스큐브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죠. 바로 요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럼 요거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언박싱을 할 때 제가 한번 이제 보여드린 게 있는데, 언박싱을 할 때는 제가 뭘 보여드리냐면 이 슬래지해머 있잖아요. 이 슬래지해머를 6번을 하잖아요. 이제 빠르게 좀 보여드릴게요. 요 글씨를 보세요. 요 글씨가 지금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 슬래지해머를 빠르게 6번을 해볼게요. 슬래지해머를 1번, 2번,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그 다음에 6번 이렇게 하게 되면 큐브는 원래대로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딱 보시면 글자가 뒤집어진 거 보이십니까? 아까 영어가 아래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6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요랑 요거,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요거 이게 윗면이고 이게 앞면이거든. 위 앞면,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 이 센터 4개가 뒤집어집니다. 180도씩 정확히 뒤집어져요. 슬래지를 6번 하게 되면. 이성질을 이용해서 얘를 풀 수도 있어요. 제가 컨테이너 큐브에서 아마 이성질을 이용해서 제가 풀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만,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래서 이걸로 풀었어요. 물론 얘도 이걸로 풀 수가 있는데, 이건 방금 제가 보여드린 거는 이제 센터가 총 4개가 바뀌잖아요, 자리가. 근데 지금처럼 이게 보통은요 4개가 바뀐 게 아니라 2개만 바뀌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럼 이런 경우는 만약 이걸 이용하면 어떻게 하냐면요, 이거 배치를 좀 잘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 얘를 이제 하나는 아랫면으로 놓는 거예요. 아랫면으로 놓고, 그럼 이게 위, 그 다음에 앞,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이죠. 자 여기서 이 두 코너를 중심으로 슬래짐을 6번 넣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얘는 맞게 되고요. 그럼 얘랑 얘가 틀리게 됩니다. 180도가.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총 틀린 게 4개가 나오죠. 4개가 나온 다음에 그 배치를 셋업무브를 잘해서, 그 다음에 다시 딱 요 배치로, 아까처럼 요 자리랑 요 배치로 바꿔서 그 다음에 슬래지머를 6번 하시게 되면 맞출 수가 있는데, 이제 그 방법을 쓰려고 하니까 일단은 이제 이 6번 쓰기도 되게 어렵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게 셋업무브 하기가 참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쉬운 게 없을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찾아낸 게 바로 이건데요. 자, 두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 요거는 뭐 잘 보세요. 요 글씨를. 자, 요거 똑같이 좀 똑바른 상태입니다. 보이시죠? 요 상황에서 아까 우리가 요렇게 우리 그 센터 3사이클 있잖아요. 얘 뒤에 게 앞 위로, 위에가 앞으로, 앞에 게 뒤로 가는 거.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앞에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그다음 180도 돌리고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자, 그러면 요렇게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이대로 공식을 한 번 더 쓸게요. 방금 했던 공식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가 갔던 게 지금 다시 와서 지금 뭐 얘가 제일 맞게 되거든요. 잘 보세요. 오른쪽 내리고 왼쪽 내리고 오른쪽 올리고 왼쪽 올리고 180도 돌려서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하게 되면 얘는 갔다 온 것 뿐인데, 잘 보시면 짜자잔 보이시면 글씨가 뒤집어지는 거 보이시죠? 즉 얘가 180도가 돌아갑니다. 재밌죠? 네, 우리 큐브를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하신 분은 알겠지만 센터 조각이요 혼자서 180도 돌는 경우가 힘들어요. 뭐 333 큐브 같은 경우는 혼자서 180도 돌 수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짝으로 도는데, 제가 일일이 다 검사를 해보니까 궁극적으로 뭐가 도냐면, 방금처럼 요 3사이클을 이렇게 돌렸다고 했을 때 윗면 얘가 180도가 뒤집어지고요. 요거의 뒤에 얘가 2개가 짝으로 180도가 뒤집어집니다. 나머지는 뒤집어지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요 성질을 이용해서 자 여기다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배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자, 하나 틀린 걸 위에다 놓으시고요. 나머지 틀린 거 하나가 뒤에 있어야 돼요. 그럼 요 상황에서 이제 공식을 적용하게 되면 요 2개가 교정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맞는지 볼게요. 자, 요 코너 중심으로 오른쪽 내리고, 그 다음에 왼쪽 내리고, 오른쪽 올리고, 그 다음에 왼쪽 올리고. 자, 그 다음 180도를 돌려야 돼요. 요렇게 코너를 보시는 게 편해요. 그럼 다시 오른쪽 내리고, 그 다음에 왼쪽 내리고, 그 다음에 오른쪽 올리고, 왼쪽 올리고. 자, 3사이클이 돈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그대로 한 번 더 습니다. 요 두 코너를 오른쪽 내리고, 왼쪽 내리고, 오른쪽 올리고, 왼쪽 올리고. 그 다음에 요 코너가 앞에 코너예요. 여기 뒤에 코너입니다. 180도 돌려서 요 두 코너로 하는 거예요. 오른쪽 내리고,
왼쪽 내리고 오른쪽 올리고 왼쪽 올리고. 자, 그럼 이게 맨 처음이었거든요. 그리고 초록과 주황색이 뒤집어진 상황이었는데 보시면 두 개가 180도로가 뒤집어진 게 보이시겠죠. 그래서 두 개씩 교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네 개가 틀렸으면 두 개 교정하고 두 개 교정하고, 만약에 얘랑 얘랑 틀렸다, 건너편 두 개가 틀렸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셋오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셋오버를 한번 하면은 얘랑 얘랑 이렇게 이제 위아래가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서 공식을 써도 되고요. 만약에 어려우시다, 만약 이 두 개가 틀렸으면,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놓고 공식을 쓰면 얘가 교정이 되겠죠. 그럼 얘가 틀리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다 이렇게 놓고 하면은 얘 틀린 거 얘 틀린 거 되니까, 그래서 공식을 두 번 쓰셔도 되고,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생김새가 굉장히 특이하면서도 참 뭔가 되게 헷갈리게, 그러니까 참 착시가 심한 제 스큐브를 하나 들고 와서 보여드렸는데, 해법적으로 뭐 특별할 건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제가 이제 처음 혹시라도 이런 큐브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되게 천천히 보여드렸지만, 혼자 할 때는 되게 빨리 금방 풀어요. 푸는데 중요한 건 이런 큐브들을 한번 해보시면 뭐가 재밌어지냐면, 평소에는 우리가 이 센터 조각의 방향성을 신경을 쓸 일이 없거든요. 왜냐면 이게 정사각형이니까 뒤집어진지도 몰라요, 평면이 그래서. 그런데 이런 큐브가 이렇게 방향성을 갖게 되면은, 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얘가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구나, 이런 거를 또 깨닫게 되고요. 또 이제 접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센터 조각을 먼저 방향성을 다 맞추고, 예를 들어서 그 다음 코너를 맞춘다든가 뭐 이런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얘를 큐브를 즐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한번 직접 구매해서 한번 직접 해보시길 바라겠고, 이 큐브는 좀 비쌉니다. 그래서 이 큐브가 조금 어렵다 싶으신 분은 컨테이너 큐브라고 있거든요. 그것도 얘랑 똑같이 응용이기 때문에 그걸로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요 여기서 마치겠고, 다음 시간엔 다른 큐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